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성훈남의 호주인맥의 김성훈입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그리고 다다음 영상까지 호주 이민의 큰 그림을 쭉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호주 이민에 대해서 1도 모르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호주 이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오늘과 다음 그리고 다다음 영상을 보시면서 쭉 큰 그림을 그려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자부합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저의 주관을 첨부한 영상이니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호주 이민은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뉘어집니다. 취업 이민 그리고 기술 이민, 이 두 가지 양대 산맥으로 분류가 되는데 오늘은 먼저 여러분들에게 취업 이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취업 이민이 무엇인지, 취업 이민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취업 이민의 대표적인 비자들, 그리고 취업 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에 대해서 쭉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취업 이민의 개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취업 이민은 스폰서 이민이라고도 하죠. 고용주 스폰서와 함께 진행하는 이민의 종류입니다. 즉, 이민을 진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용주가 필요한 이민에 속합니다. 다시 말해서 취업 이민, 즉 스폰서 이민은 나를 스폰서 해줄 수 있는 고용주와 함께 진행하는 이민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 취업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취업 이민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은 취업 이민의 장점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취업 이민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기술 이민보다 조금 더 완화된 조건으로 이민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영어 점수인데요. 호주에 이민을 하기 위해서 기술 이민을 준비하실 경우에는 최소한 IELTS 7.0 정도의 점수는 필요합니다. 기술 이민을 준비하기 위한 포인트 중에서 영어 점수 포인트가 있는데 이 IELTS 7.0이 안 되면 포인트를 받지 못해서 점수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IELTS 7.0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취업 이민의 경우에는 IELTS 7.0 같이 높은 영어 점수가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취업 이민의 루트로 살펴볼 때도 TSS 482 비자 후에 ENS 186 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때 필요한 최고의 영어 점수는 IELTS 6.0 이치입니다. 따라서 IELTS 7.0을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판단이 드시는 분들은 기술 이민보다는 취업 이민의 경로를 택하시는 게 더 적절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취업 이민의 한 종류인 다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기존 취업 이민이 필요로 했던 IELTS 6.0보다 더 낮은 IELTS 5.0 정도의 점수만으로도 취업 이민에 필요한 영어 점수를 커버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취업 이민의 또 다른 장점은 기술 이민보다 좀 더 낮은 학력으로 이민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보통의 경우 기술 이민은 학사학위, 바첼러 디그리라고 하는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진행하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취업 이민은 Certificate 4 정도만 학위를 갖고 있어도 웬만하면 다 진행이 가능한 그런 이민 경로이기 때문에 높은 학력 조건을 갖추기가 부담스러운 분들, 정규대학의 학비를 충당하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 이민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장점, 즉 기술 이민에 비해서 좀 더 완화된 조건, 그리고 좀 더 낮은 학력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사실 누구나 끈기와 의지와 열정이 있으면 취업 이민을 통해서 호주 이민에 도전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게 취업 이민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네, 하지만 장점만 갖고 있는 제도는 어디에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취업 이민 역시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취업 이민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 고용주의 스폰서 부분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진행할 수 없고 고용주의 스폰서를 받아야만 이 취업 이민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고용주와 원만한 관계를 반드시 쌓아 놓아야 합니다. 나를 스폰서 해줄 만큼 고용주 입장에서도 들여야 하는 비용들과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나를 스폰서를 서줄 만한 그런 마음을 사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정말 끈기 있게 열심히 일을 할 의지를 나타내면서 정말 부지런히 일을 하면서 관계를 쌓아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를 쌓아서 스폰서를 받아서 비자를 진행한다고 해도 그 도중에 스폰서의 사업장이 망한다든지 스폰서가 마음이 바뀌어서 나를 해고한다면 약간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이죠. 또한 취업 이민은 기술 이민에 비해서 시간적으로 훨씬 더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기술 이민의 경우에는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 바로 기술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만 취업 이민의 경우에는 학교를 졸업한 뒤에 2년의 경력을 쌓고 또 3년 동안 스폰서 밑에서 일을 하는 총 5년 정도의 기간을 필요로 한 뒤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 이민보다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취업 이민은 이만큼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준비하시려면 정말 끈기와 성실함이 필요로 하다는 말씀을 꼭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취업 이민을 준비하게 될 때 마주하게 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비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SS 482 스폰서 비자라는 비자인데요. 이 482 비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비자가 아니라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채우는 임시 비자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보통 호주에서 학업을 진행하고 나서 2년 정도의 경력을 쌓은 다음에 스폰서를 찾아서 TSS 482 비자를 스폰서와 함께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보통은 3년의 경력을 쌓고 그 쌓은 경력을 바탕으로 이제 다른 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TSS 482 비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군에서 2년의 경력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IELTS 5.0 이치 점수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직업을 통해서 이 TSS 482 비자를 통해서 영주권 취득을 하기 위한 3년의 경력을 쌓는 게 가능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직업이 MLT SSL, 즉 호주의 중장기 부족 직업군에 속해 있어야 이 TSS 비자를 통해서 3년 동안 여러분이 스폰서 아래에서 경력을 쌓고 그 후의 단계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때 필요로 하는 비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NS 186 비자를 통해 추후에 여러분들이 영주권 취득을 신청하게 되시는데요. 이 ENS 186 비자 안에는 총 3가지의 스트림이 존재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이 ENS 186 비자 안에 있는 3가지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주권 취득에 도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과도 같은데요. 3가지 경로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다이렉트 엔트리입니다. ENS 다이렉트 엔트리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총 3년의 경력을 통해서 바로 ENS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Stream입니다. 혀가 좀 꼬이네요. 네,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스트림이며 여러분들이 TSS 482 비자로 보통 3년의 경력을 쌓은 뒤에 이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스트림을 통해서 영주권 취득에 도전하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스트림이 Labor Agreement 스트림이라고 담합 프로그램과 같은 그런 종류의 방법을 지칭하는 스트림입니다. ENS 186 비자 안에는 이렇게 총 3가지의 스트림이 있으며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비자를 진행하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 5번째로 이런 취업 이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호주 영주권을 어떻게 취득하실 수 있는지 샘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경로는 여러분들이 호주에서 2년 정도의 학업을 진행한 이후에 2년 정도의 경력을 쌓고 TSS 482 비자로 3년의 스폰서 아래에서 일을 한 후에 ENS 186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Stream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로입니다. 취업 이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요리학과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취업 이민의 경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로는 ENS 다이렉트 엔트리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보통 호주에서 2년의 학업을 마치고 2년의 경력을 쌓고 그리고 TSS 비자를 신청해서 1년의 경력이 채워지면 TSS 비자를 신청한 후에 쌓은 1년의 경력과 TSS 비자로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이 졸업 후에 쌓았던 2년의 경력을 쌓아서 도합 3년의 경력으로 ENS 다이렉트 엔트리로 영주권 신청에 도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여러분들이 호주에서 학업을 진행하고 2년의 경력을 쌓아서 담합 프로그램을 통해 3년 동안 고용주 밑에서 일을 하고 그 후에 ENS 186 비자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3가지 샘플 정도가 여러분들이 호주에서 취업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가장 일반적인 경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RSMS 187 비자를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았는데 호주의 이민법이 변경되고 변경되면서 지금 사실 RSMS 같은 경우에는 큰 메리트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는 일단 다루지 않도록 하겠고요. 네, 여기까지 호주 이민의 양대 산맥인 기술 이민과 취업 이민 중에서 취업 이민에 대한 큰 그림을 개괄적으로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호주에 가신다면 호주 영주권 취득, 호주 이민을 염두에 두지 않기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설령 여러분들이 호주에서 이민을 진행하지 않게 된다고 해도 이 호주 이민의 큰 그림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리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호주에서의 하루하루를 좀 더 알차게 전략적으로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영상의 내용만으로 모든 걸 설명드리지는 못하기 때문에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사항이 있는 분들은 저에게 개별적으로 카카오톡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이쯤에서 일단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호주 이민의 다른 갈래인 기술 이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기술 이민과 취업 이민을 같이 비교하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호주 유학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저한테 바로 카카오톡 문의를 주세요. 여러분들이 고민하느라 낭비하는 시간을 제가 절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성훈남의 호주인맥의 김성훈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